1942년 8월 20일 드디어 완공된 활주로에 미 해병대의 와일드캣 전투기 대대와 돈틀리스 폭격기 대대가 도착하면서 핸더슨 비행장은 태평양 전선의 최전방 항공기지가 되었으며 즉시 본격적인 항공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과달카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점점 달아오르게 되었죠. 일본군도 핸더슨 비행장의 완공과 항공전력 강화에 큰 위협을 느끼고 반격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미 해병대의 병력을 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은 8월 21일 새벽 8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이 육군 선발대는 어둠 속에서 돌격해오며 비행장 탈환을 시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과달카날에 전개한 미 해병대의 병력은 10,000명이 넘었으며, 이들이 철조망과 기관총으로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육탄 공격을 걸었던 일본군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퇴각합니다. 이날은 미 해병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도 핸더슨 비행장이 전개한 지 단 하루 만에 내습하는 일본기들을 요격하는 임무에 투입되는데, 존 스미스 소령이 지휘하는 4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6대의 제로 전투기들과 마주쳤으며 치열한 교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존 스미스 소령은 한 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면서 그의 첫 전과를 올렸지만, 현대기 중 2대가 제로와의 교전에서 큰 손상을 입었으며 비틀거리면서 비행장에 착륙하던 중에 대파됩니다. 이 와일드캣들은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으며 즉시 해체돼서 쓸만한 부품들은 모두 수거되어 예비용으로 보관됩니다. 보급 부족에 시달리던 핸더슨 비행장의 정비병들에게 이런 부품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이날의 전투를 마친 후 존 스미스 소령은 실전에서 경험하게 된 제로 전투기의 근접 공중전 성능과 일본 조종사들의 공중전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에 제로 전투기와 교전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근접 공중전에 빠져들지 말 것을 부하 조종사들에게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스미스 소령은 중국 전선의 플라잉 타이거스가 일본기들과의 교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일격이탈 전술만이 제로를 잡을 방책이라는 것을 실전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비행장이 완공된 후에 이틀이 지난 8월 22일에는 미 육군 항공대 67 전투 비행대대의 P-400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 5대가 과달카날로 날아옵니다. 과달카날 지역의 전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호주 방면에 미 육군 항공대가 황급하게 파견한 지원 전력의 선발대였죠. 과달카날에 도착한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핸더슨 비행장의 열악한 환경에 크게 놀랍니다. 다져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짙은 먼지 구름에 휩싸였으며, 이 먼지들이 조종사들의 시야를 방해했고 총구를 막히게 하거나 엔진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활주로에서 머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커다란 포성은 치열한 전장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으며, 활주로 주위에는 항공기들이 제대로 된 경납고도 없이 주기되어 있었는데 마치 방치된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비행장 주위에 야자수로 은폐된 허름한 무기고에서 폭탄들이 운반돼서 항공기 주위에 널려 있었는데, 이 광경은 기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천막으로 급조된 가건물의 사령부에서는 해병대 사령관 벤 그리프 소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육군 항공대 에어라 코브라 조종사들은 벤 그리프 소장과 해병대 조종사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습니다. 이렇게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핸더슨 비행장으로 가세하면서 향후 수개월간 미 해병대 조종사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발한 혼성 비행단은 언젠가부터 캡터스 비행단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선인장을 의미하는 캡터스는 미군이 과달카날 섬에 붙인 지역 코드였죠. 다음 날인 8월 23일에도 라바울에서 출발한 일본기들이
또다시 내습하는데 이날은 와일드캣 조종사들의 요격 전술이 큰 변화를 보입니다. 부갱빌의 연안 감시원으로부터 일본기 접근의 경보를 수령한 존 스미스 대위는 피하의 와일드캣들을 모두 상공으로 날려보냅니다. 스미스 대위는 부하들에게 최우선의 공격 목표는 제로 전투기가 아니라 폭탄을 달고 있는 일식 육상 공격기 베티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고도 6,000m 이상으로 날아올라 매복한 후에 일본기를 포착하면 일제히 강화하면서 집중 사격하고 만약 제로가 추격해오면 속도를 이용해서 전투 지역을 이탈하도록 했으며 추격해오는 제로가 없다면 다시 상승해서 고도를 확보하는 일격이탈 전술을 사용하도록 교육했는데 이날의 공중전에서는 이 전술이 제대로 먹힙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무려 8대의 베티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 전술로 인해서 일본 공격기들의 대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고속으로 돌입하면서 공격기들에게 타격을 퍼붓고 빠져나가는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 제로 전투기들도 속수무책이어서 제로의 조종사들은 우군의 공격기를 엄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공습 경보를 받고 비상 출격했던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 2대가 저공을 비행 중이던 제로 전투기를 포착한 후에 선제 사격으로 한 대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올리면서 핸더슨 비행장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죠. 전투에서 돌아온 조종사들이 각자의 무용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핸더슨 비행장 상공에 색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날 일본군 상륙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사라토가에서 출격했던 42대의 함재기들이 진로를 변경한 일본 함대를 찾지 못하고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연료가 떨어지면서 항모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자 핸더슨 비행장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이 함재기들은 무사히 착륙한 후에 연료 보급을 받고 다음날 해가 뜨자 항공모함을 향해서 다시 날아갑니다. 과달카날 해역에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지휘하던 플래처 제독은 함재기 조종사들에게 기체 손상이나 연료 부족으로 항공모함으로 귀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핸더슨 비행장으로 날아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핸더슨 비행장의 전략적인 가치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과달카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었는데 8월 24일에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2달이 넘도록 만난 적이 없었던 양측의 항공모함들이 다시 충돌하게 됩니다. 이른바 동부 솔로몬 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핸더슨 비행장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일본 해군도 드디어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과달카날 공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경량급 항공모함 류조와 중순양함 도네 두 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선발대가 정오 무렵에 과달카날 북동쪽 320km까지 접근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과달카날 상륙부대를 지원하면서 핸더슨 비행장을 공습하는 것이었죠. 류조가 과달카날로 항진하는 동안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는 24대의 일식 육상 공격기들과 14대의 제로전투기들을 날려보냈는데 이 공격기 부대도 오후 2시경에 핸더슨 비행장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항공모함 류조에서도 이 공격기 부대와 협공을 위해서 공격 타이밍을 맞춰서 함재기를 날려보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12시 20분이 되자 류조에서 날아오른 6대의 97식 함상 공격기 케이트와 15대의 제로 전투기가 핸더슨 비행장을 목표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바울에서 날아오기로 되어 있었던 공격기 부대는 항로의 중간쯤에서 악천후를 만났으며 시계가 너무 불량해지고 거센 돌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행이 어렵게 되자 결국 모든 기체가 공습을 포기하고 다시 라바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류조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류조의 함재기들은 라바울로부터 날아오는 우군기의 협공을 기대하며 핸더슨 비행장으로 그대로 날아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쪽에서는 이미 비상 출격 명령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던 14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곧이어 4대의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들이 날아올라 류조의 함재기들을 맞이합니다. 이어지는 치열한 공중전에서 미군기들은 3대의 케이트와 3대의 제로 전투기를 격추시켰지만 와일드캣도 3대가 격추되었으며 조종사 2명을 잃게 됩니다. 격추된 일본계 조종사들은 대부분 전사했으며 몇 명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모두 포로가 됩니다. 공격은 실패했으며 단 한 발의 폭탄도 비행장에 명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류조를 향해 돌아간 3대의 케이트와 12대의 제로 전투기들은 항공모함이 있었던 위치에 도착하자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함 류조가 크게 기울어진 채로 연기를 뿜으며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함재기들이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미군의 정찰기가 류조를 발견했으며 과달카날 남동쪽에서 북상하고 있었던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사라토가에게 이 정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원래 미 해군 기동함대는 항공모함 와스프까지 총 3척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전날 와스프가 연료 보급을 위해서 남쪽으로 이탈하면서 2척의 항공모함만이 과달카날 근해에서 작전하고 있었죠. 플래처 제독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항공모함 사라토가에서 발진한 38대의 급강하 폭격기와 내격기들이 류조를 찾아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경량급 항공모함 류조의 상공에는 9대의 제로 전투기가 방공망을 형성했지만 미군 함재기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제로 전투기들은 미군기들을 막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류조는 폭탄 4발과 어뢰 1발을 연속으로 얻어맞고 처참한 몰골로 변했던 것입니다. 침수가 진행되면서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던 류조의 함장은 귀화 많은 함재기들에게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지 말고 북앵빌의 비행장으로 날아가라는 무전을 보냈지만 이 무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함재기들은 류조의 상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서 류조는 결국 침몰했으며 모함이 침몰하는 광경을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상공을 맴돌던 함재기들도 연료가 떨어지자 바다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본 함재기들은 모함과 함께 모두 손실되어 버립니다. 사라토가의 함재기들은 적항모 격침이라는 큰 성과를 올린 데다가 출격했던 함재기들이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류조의 동쪽에서는 일본군의 주력 항공모함 쇼가쿠와 쯔이가쿠가 미 항공모함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항모 기동부대의 지휘관은 미드웨이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던 나구모 중장이었죠. 경량급 항공모함 류조는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유인하는 미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구모 제독은 정찰기가 미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전해오자 복수심에 불타올라 즉시 제로 전투기 10대와 99식 함상 폭격기 27대로 이루어진 공격기 부대를 발진시킵니다. 하지만 레이더 경보를 통해서 일본 함재기들의 접근을 확인한 미 항공모함들은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대거 발진시켜 일본기들을 요격했으며 항공모함 근처에서는 전함 노스캐롤라이나가 강력한 대공포화망을 형성하며 일본기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대공전투가 벌어졌으며 결국 18대의 99식 함상 폭격기와 6대의 제로 전투기가 와일드캣의 요격과 미 함대의 대공포화망에 걸려서 격추돼 버립니다. 하지만 베테랑이었던 일본 조종사들은 끝까지 돌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살아남은 공격기들이 방공망을 뚫고 항공모함의 상공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 함재기들의 접근 방향에서 가까운 쪽에 있었던 엔터프라이즈에게 공격이 집중되었으며, 엔터프라이즈는 집요하게 돌진해오는 부식부식 한폭으로부터 7초 간격으로 3발의 직격탄을 얻어맞습니다. 이 중 한 발이 갑판을 뚫고 들어와 폭발하면서 엔터프라이즈 함내에는 1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투 불능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신속 대응팀이 출동해서 순식간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복구팀이 갑판의 폭탄 구멍을 빠르게 메꾸면서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함재기의 이착함이 가능해집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요크타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얼마 뒤에는 일본 항모에서 발진한 2차 공격기대가 다시 미 항모를 찾아 날아오게 되지만, 이 무렵 미 항공모함들이 위치를 이동하는 바람에 일본 함재기들은 해상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연료가 떨어지면서 모함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본군의 공격 시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미 항공모함들에서도 마지막으로 함재기를 발진시켜 반격에 나섰지만 그들 역시 일본 항모를 찾지 못했으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몇 척의 일본 함선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수상기 모함 지도세에게 맹공을 퍼부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공격을 마친 미 함재기들이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8월 24일에 혈전이 끝나게 됩니다. 일본 함대는 경항모 류조와 구축함 한 척을 잃었으며 무려 60대가 넘는 함재기가 손실됩니다. 여기에 수상기 모함 한 척과 경순양함 한 척이 대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군의 손실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중파되고 함재기 20여 대가 손실되는 가벼운 것이었죠. 자신감을 상실한 나구모는 더 이상의 전투를 중단하고 북쪽으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미 함대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작전 가능한 항공모함이 사라토가 한 척만 남은 상태였죠. 주력 항공모함 2척이 건재한 일본 기동함대가 계속 공격을 시도했다면 미 함대가 상당히 불리했던 상황이었지만, 양측이 거의 동시에 전투 지역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미 함대는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 함대로서도 항공모함 와스프가 하루 먼저 남쪽으로 떠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동부 솔로몬 해전이라고 부르는 항공모함 전투가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복구에 성공한 엔터프라이즈는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서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엔터프라이즈에 탑재된 함재기들 중에서 11대의 SBD 폭격기들이 핸더슨 비행장으로 파견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핸더슨 비행장은 미 해병대,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연합해서 작전하는 항공기지가 되었으며, 결국 캡터스 비행단은 미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혼성 비행단이 됩니다. 하지만 캡터스 비행단에게는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